잠깐, 지금 이 숫자를 들으면 여러분은 믿지 못할 겁니다. 한 나라의 단 2개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이 경제대국 일본의 상장기업 100개를 전부 합친 것보다 많아진다는 사실을. 그런데 이게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과 3년 뒤인 2028년, 실제로 일어날 일입니다. 오늘 저는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세계 최고 투자은행들이 내놓은 분석을 토대로 지금 전 세계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역사상 가장 극적인 경제 역전극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그들이 손에 쥐인 AI 시대의 황금 열쇠입니다. 먼저 숫자 하나를 머릿속에 새겨두십시오. 495조 원. 골드만삭스가 전망한 삼성전자의 2028년 예상 영업이익입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거대한지 감이 오지 않으신다면 이렇게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일본 증시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들, 도요타, 소니, 미쓰비시, 소프트뱅크, 히타치, 혼다 등 기타 쟁쟁한 일본 대기업들 100곳의 영업이익을 전부 더하면 약 391조에서 396조 원 수준입니다. 삼성전자 혼자서 일본 전체 100대 기업을 100조 원 이상 차이로 눌러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SK하이닉스의 2028년 예상 영업이익 약 370조 원을 더하면 두 회사의 합산 이익은 일본 전체 상장사 실적을 완전히 압도하게 됩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업 2곳이 세계 3위 경제 대국 일본의 수천 개의 상장 기업을 전부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자존심, 도요타를 떠올려 보십시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동차를 파는 기업, 렉서스와 프리우스와 GR 수프라를 만드는 그 도요타의 연간 영업이익이 약 43조 원입니다. 삼성전자 2028년 예상치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반도체 칩 하나가 자동차 수백만 대를 이겨버리는 세상이 온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AI 슈퍼사이클이 만들어낸 새로운 경제 질서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입니까? 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는 AI의 심장부로 들어가야 합니다. 챗GPT를 쓸 때, 유튜브 알고리즘이 여러분에게 영상을 추천할 때,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인식할 때, 이 모든 AI 연산의 뒤에서 가장 혹독하게 일하는 부품이 있습니다. 바로 고대 역폭 메모리, HBM입니다. HBM은 단순한 메모리가 아닙니다. AI 연산에 필요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GPU에 공급해주는 일종의 초고압 연료 파이프라인입니다. 엔비디아의 H100, H200, B200 같은 AI 칩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HBM이 없으면 제 성능을 낼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HBM은 AI 시대의 쌀입니다. 그리고 그 쌀을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SK하이닉스는 전 세계 HBM 시장의 5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절반이 넘습니다. 삼성전자까지 합산하면 한국 기업들이 전 세계 HBM 공급에 압도적인 비중을 틀어주고 있는 겁니다.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대만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AI 반도체의 핵심 소재를 전 세계에 공급하는 유일한 공급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독점적 지위는 단순히 시장 점유율 숫자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 수익성으로 직결됩니다. HBM 세미를 비롯한 최신 고대역폭 메모리의 영업이익률은 놀랍게도 70에서 72%에 달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전통 제조업의 영업이익률이 보통 5에서 15% 사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HBM은 철강이나 자동차 같은 제조업이 아니라 애플 앱스토어나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같은 초고마진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가까운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 파는데 마진이 소프트웨어 회사와 맞먹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익 구조가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유리해졌는지 그 배경을 이해하려면 전 세계 빅테크들의 지갑이 얼마나 크게 열렸는지를 봐야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이 네 회사가 2016년 한 해에만 AI 인프라에 투자할 금액이 6,500억에서 7,250억 달러에 달합니다. 하나로 치면 약 900조에서 1,000조 원. 이 어마어마한 돈이 데이터 센터를 짓고 GPU를 사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쓰입니다.
그리고 그 AI 인프라를 돌리는데 반드시 필요한 HBM과 고용량 DRAM을 살 수 있는 곳은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 기업들 뿐입니다. 글로벌 빅테크의 수십 년치 투자금이 매년 한국 반도체 기업의 금고로 흘러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AI 슈퍼사이클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격 문제가 있습니다. 공급 부족의 문제입니다. HBM을 만드는 것은 보통 DRAM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생산 효율도 낮습니다. 같은 생산 설비를 HBM에 투입하면 일반 DRAM 생산량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 결과 전 세계 메모리 시장 전체에 극심한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올해 일반 DRAM 가격이 251%, 낸드 플래시 가격이 164%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공급이 부족한 이 가격이 오르고 가격이 오른 이 수익이 폭발합니다. 물건을 팔면 팔수록,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더 많은 돈이 들어오는 이 구조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게 최고의 시나리오입니다. 공급자가 가격을 결정하는 세상, 사는 사람이 줄 서서 기다리는 세상이 온 것입니다. 단순한 제조업이 이런 가격 결정력을 갖는 경우는 역사상 극히 드뭅니다. 19세기 미국의 석유 독점이나 20세기 중반의 석유 수출국 카르텔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이렇게 핵심 산업재를 소수 기업이 장악하고 공급 부족 속에 가격을 주도하는 상황은 거의 전례가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자, 이제 일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봅시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이 한때 반도체 최강국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1980년대 일본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50%를 지배했습니다. NEC, 도시바, 히타치, 후지스, 미쓰비시, 이 일본 기업들이 만드는 메모리 칩이 전 세계 컴퓨터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경쟁에서 밀리자 미국 정부가 직접 나섰습니다. 1986년 미일 반도체 협정이 체결되었고 일본 기업들은 가격을 제한받고 미국 시장을 강제로 개방해야 했습니다. 이게 역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일본이 정치적 압박으로 주춤하는 사이 한국의 삼성전자는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반도체 시장이 불황일 때 오히려 더 큰 금액을 투자하는 역발상 전략으로 결국 1990년대 초 일본을 메모리 시장에서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일본 기업들은 시대 변화를 읽지 못했습니다. PC 시대의 성공에 안주하면서 모바일 혁명을 놓쳤습니다.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모바일 D램과 낸드 플래시의 수요가 폭발했을 때 일본 기업들은 이미 그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엘피다 메모리, 한때 일본의 마지막 DRAM 전문 기업이었던 이 회사가 2012년 파산하면서 일본의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사실상 막을 내렸습니다. 이후 일본은 DRAM 시장에서 완전히 탈락했습니다. 소재와 장비 분야에서는 여전히 강점을 유지하고 있지만 최종 칩을 만들어 막대한 수익을 거두는 영역에서 일본은 이미 한국과 대만에 완전히 뒤처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AI 시대가 열리면서 그 격차는 봉합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반도체 산업 부흥을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TSMC의 일본 공장 유치, 라피더스라는 신생 반도체 기업에 대한 수조엔 규모의 지원.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 봅시다. 반도체 산업은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백조 원을 투자하고 수만 명의 엔지니어가 밤새워 쌓아온 기술과 공정의 노하우는 정부 보조금 몇 조엔으로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HBM처럼 극도로 정밀한 첨단 패키징 기술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경험과 양산, 노하우가 기술 수준 그 자체입니다. 라피더스가 이나노 공정 반도체를 2027년에 양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회의적입니다. TSMC조차 수십 년의 투자 끝에 이룬 이나노 양산을 일본의 신생 기업이 수년 내에 달성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여기서 잠깐 시점을 바꿔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순간 도쿄의 어느 대기업 임원실에서 골드만삭스 보고서를 받아든 일본인 사장단의 표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자국 최고 기업 100곳을 전부 합쳐도 한국 반도체 기업 2곳의 이익에 못 미친다는 숫자 앞에서
그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허탈함일까요? 분노일까요? 아니면 이미 포기일까요? 분명한 건 이겁니다. 이 격차는 환율이나 경기 탓으로 돌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구조가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선택이 달랐습니다. 엔비디아가 AI 칩을 만들수록, 마이크로소프트가 코파일럿을 고도화할수록, 구글이 제미나이를 키울수록 그 모든 성장의 과실이 한국의 반도체 기업으로 흘러들어옵니다. 전 세계가 AI에 투자하면 할수록 한국이 더 부유해지는 구조, 그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경기 호황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AI는 인터넷 이후 가장 큰 기술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스마트폰 시대에 공급망을 선점한 기업들이 수십 년간 그 지위를 누린 것처럼 AI 인프라의 핵심 부품 공급망을 장악한 지금의 한국 기업들은 이 슈퍼사이클이 지속되는 한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수혜를 누리게 됩니다.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AI 전환, 자율주행의 상용화, 로보틱스의 대중화, 이 모든 영역이 성장할수록 HBM 수요는 계속 늘어납니다. 물론 마이크론이 미국 정부 지원 아래 HBM 시장 진입을 가속화하고 있고 중국도 자체 메모리 개발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도 멈추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나노 GAA 공정 수율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HBM사 차세대 제품 개발을 이미 선행하고 있습니다. 선두주자가 계속 달리는 상황에서 격차는 더 벌어질 뿐입니다. 반도체 불모지에서 출발해 일본을 따라잡고 이제는 일본 전체를 압도하는 초고수익 기업들을 만들어낸 것,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투자와 도전과 인내가 AI 슈퍼사이클이라는 파도와 정확히 맞아떨어진 결과입니다. 2028년 그 숫자들이 현실이 되는 날, 그것은 두 기업의 성적표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성적표입니다. 이 흐름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중심에 서 있는 대한민국이 진심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AI 반도체와 글로벌 경제 분석, 앞으로도 울프 경제학에서 가장 빠르고 깊이 있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